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 시장이 최근에 좀 반등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힘이 없는 흐름,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또다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개인 투자자의 모습들이 관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기간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요. 투자 전략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노이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시장 노이즈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투자 전략까지 뒤흔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자 전략을 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2020년 이후 주식 투자를 시작한 동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마음을 확 잡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노이즈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요. 이게 정말 끊임이 없습니다. 악재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어제는 호재였던 게 내일은 악재가 되고, 오늘 악재였던 게 내일 호재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황들 간단하게 한번 봐보세요. 자, 올해 하반기 들어서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 했는데, 이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오히려 증시에서는 악재로서의 생명력이 사라졌는가 싶었더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등장하면서 시장을 조금 억누르고, 인플레이션이 저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경제 침체 플러스 물가 폭등. 이게 난리 났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이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만 경기 침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다. 이건 기우다. 그래서 리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장에 계속 끊임없는 노이즈들이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고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전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 놓으신 분도 결국 투자 전략을 훼손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투자 심리가 휘둘린 상황에서 이제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요, 결국은 대박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쪽박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엄청난 대박 성과를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2020년 동학개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투자 전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러한 조정, 기간 및 가격 조정을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 생에 이러한 조정은 경험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노이즈가 생기면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이제 계속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수익률 좋을 때 전략을 집행했다가 수익률이 나빠지고, 지금 이런 때처럼 좀 뭔가 긴가민가 할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전략을 해체해버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고가 매수, 저가 매도라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똑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유명하죠.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를 통해서 명성을 날렸죠. 1977년부터 해서
90년까지 13년간 2700%, 연환산 수익률로는 30%. 와,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성과를 만든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1억을 투자했으면 28억이 되고 그랬어야 될 텐데,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 중 상당수가 거의 절반 정도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마젤란 펀드처럼 좋은 전략을 쓰는 그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판단을 내릴 땐 좋을 때 들어가고 뜨겁고 막 과열되고 이럴 때 들어갔다가 훅 꺼지면은 이거 이 마젤란 펀드도 똑같네,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다 털고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훌륭한 전략, 이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막 증액 하면서 고가권에서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갔다가 훅 꺼지는 상황, 그럴 때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감액 내지는 전량 해체. 이건 결국은 고가 매수, 저가 매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요, 부침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연구,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그리고 단순히 시뮬레이션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전진 분석을 거쳐서 실전 데이터 분석까지 등등, 이것을 이제 뭐 거의 한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어떠한 전략이라도,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상당 기간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관심을 꺼버리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쭉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자,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시뮬레이션 단계,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만 엄청난 성과를 낸 어떤 전략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전 데이터에서는 한동안 무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최적화의 오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횡보 조종장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이 전략이 맞는가? 틀린가? 근데 이 전략이 시뮬레이션뿐만 아니고 전진 분석, 그리고 실전 데이터 검증을 일정 기간 했을 때, 그리고 로버스트니스, 이제 전략의 강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다 했는데, 괜찮아. 그런데 최근에 증시 조정 때문에 뭔가 이거 좀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도 수개월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1, 2년 좀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전략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그 전략을 잘 지켜가시면 하더라도요, 투자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고가 매수, 저가 매도라는 잘못된 판단은 최소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 드릴 때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부침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제가 2018년 2월 7일 증시 토크, 이거 3년 더 됐죠? 저 때가 이제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때쯤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봐서 그 영상 링크가 있으면 상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가 무엇을 이야기 드렸냐면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이 있는데, 자산 배분 전략 중에 이렇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배당하고 금리를 활용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87년 말부터 2017년 연말까지 30년간 백테스팅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100포인트로 시작한 가상의 자산이 30년 후에 1983, 거의 뭐 한 20배 상승했죠. 같은 기간에 50대 50 전략이라고 하는 단순 비율 전략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8배 상승했습니다. 8배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도 전략을 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게 아마 2015년 한번 조정이 왔었을 것 같은데, 그때 조정. 그리고 2000년 초반, 네, 조정. 이러한 시기가 한 번씩은 꼭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보면, 야, 이때 그냥 소위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3개월, 6개월? 예. 그 조정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계시고, 뭐, 오늘도 뉴스, 이런저런 뉴스 나올 때마다 막,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거는 매년 있어. 연례 행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3년 전에 제시드린 전략이고, 이게 30년 동안에 이제 백테스팅 결과라고 한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까지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00포인트가 1983포인트까지 증가했는데, 자, 그게 요 위치입니다. 그 후에 2018년 조정, 2019년의 반등,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아마 훅 꺼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53, 2017년에 1980 몇이었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런 중간중간에 뭐 2020년 코로나 사고 때, 예. 그리고 지금 뭐 작년에도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인내를 요구한 시기들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뭐 그럴 때마다 시장 흔들릴 때마다 다 그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연구한 어떤 전략을 다 무시하고 집어 던지게 된다면 과연 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고점에서 매수, 이쪽에 고점에서 매수, 저점에서 매도.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 보고 고점에서 매수. 뭐 이런 식의 뭔가 엇박자 나는 판단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계속 쏟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자, 오늘 밤에도 또 미국에서 뭔 얘기 나올 때마다 막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강하게 시작했는데 장 마감엔 또 하락하면 이거 뭔 일일까? 그거 하나하나 너무 대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만의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이 내가 여러 가지로 검증을 했을 때 강하다, 로버스트니스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 전략이라면요, 한두 달, 뭐 몇 달, 혹은 조금 길게는 뭐 아무리 좋은 전략도 1년 뭐 이렇게는 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이겨내시고 투자 원칙 지켜가시면 여러분들 장기적인 투자 성과, 뭐 부침 속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뭐 중간중간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순간에는 힘들긴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장기 성과는 눈부실 것입니다.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성공 투자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